미국민들이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돈을 더 쓰고 있으나 선물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과다 지급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소셜연금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올해 모병 목표에 2만 명이나 미달해 외국 태생도 입대를 허용하는 마부니 프로그램 재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젊은 층 대장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급증 원인이 분명치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 국내에서 일본제 자동차들이 대규모 리콜 조치되는 가운데 혼다 자동차는 연료 펌프 고장으로, 토요타는 에어백 문제로 리콜 조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성탄절과 새해맞이 등 연말연시에 돈을 더 쓰고 있으나 선물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물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여행이나 외식, 오락, 공연 등 서비스 비용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젊은 층들은 지금 사고 나중에 분할해 지불하는 Buy Now, Pay Later 이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올 연말 소비 지출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새해맞이 등 연말연시에 미국민들은 돈을 더 쓰고 있으나 선물은 줄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민들은 선물을 줄이는 대신 여행과 외식, 오락과 공연 등 서비스 비용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젊은 층들은 지금 사고 나중에 분할 납부하는 Buy Now, Pay Later 프로그램 이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올 할러데이 시즌에 1조 달러 이상 돈을 쓸 것으로 전미 소매 연맹은 추산해놓고 있어 대불경기 때를 제외하고는 1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민들의 연말연시 소비 형태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현재 여행이나 외식, 오락과 공연 등 서비스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5.5%나 올라 있어 전체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 듯 미 국민 소비자들은 11월에 서비스 비용 지출을 2.5% 늘린 반면 식당을 제외한 다른 소매 지출은 1%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미 국민들은 성탄절과 새해맞이를 위한 선물비를 대폭 줄이고 여행과 외식, 브로드웨이 공연 등 오락 등에 더 많이 돈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한 부부는 성탄절과 결혼 기념일에 선물 교환을 건너뛰는 대신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뉴요커는 동료들과의 선물 교환 예산을 40%나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젊은 층일수록 지금 사고 나중에 분할 납부하는 Buy Now, Pay Later를 활용하는 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총 온라인 매출 가운데 BNPL, 즉 Buy Now, Pay Later를 이용한 비율이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밀레니얼들과 Z세대가 주로 애용하고 있는 BNPL은 각 회사별로 물건은 지금 사고 보통 1년이나 1년 반 동안 무이자로 매달 분할 납부에 갚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과는 달리 평균 APR 연리가 21%나 되는 이자를 물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Buy Now, Pay Later 옵션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지출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사회보장국이 잘못 계산해 소셜연금을 과다 지급해놓고 한꺼번에 반납을 요구했다가 상당수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중단시켜 생활고 심지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들은 수년간의 과다 지급금을 반납하지 못하자 매달 받아온 소셜연금의 지급이 끊겨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먹거리마저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받았다가 반납을 요구받아 패닉에 빠진 미국민들이 한 해 200만 명으로 당초 발표보다 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아예 연금 지급을 중지당해 생활고에 빠지고 홈리스 피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해 한 해에 수십억 달러를 매달 지급하고서는 수년 후에 한 해 100만여 명에게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으나 실제로는 2배인 20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과다지급분 환수에 나선 사회보장국이 사전 경고도 없이 과다지급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선 매달 지급하던 소셜연금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51세의 여성은 과다지급분 5만 8천 달러나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돈이 없어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달 받아온 2,048달러의 장애인 연금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사전에 경고도 없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보내와 이 여성의 장애인 연금이 2026년 2월까지 중단될 것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 여성은 장성한 아들과 손주 등과 함께 방 3개짜리의 렌트에 살아왔는데 장애 연금이 끊기는 바람에 렌트를 포기하고 지금은 홈리스로 전락했으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신은 자동차에서 하룻밤을 보낼 주차장이나 트럭 정차지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60대 남성도 과다지급분 3만 5천 달러를 반납하지 못하자 매달 받던 소셜연금이 중단됐으며 렌트조차 얻지 못해 홈리스 피플이 되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20대 여성의 경우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섰으나 과다지급분 6천 달러를 반납하지 않은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있는 바람에 주택 모기지를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과다지급분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를 내면 의식주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셜연금이 중단된 대다수는 사회보장국의 이의를 제기해 조치를 받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어 생활고, 홈리스 전략을 피할 수 없으며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3 회계연도에 과다지급액 가운데 49억 달러를 환수했으나 230억 달러는 아직 반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다지급금을 면제해준 규모는 2억 6,700만 달러라고 사회보장국은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미군 병력 모병 목표에서 2023 회계연도에만 2만 명이나 미달해 외국 태생들도 입대를 허용하는 마브니 프로그램의 재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부대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를 담당할 미군 모병이 시급해 다카 수혜자를 포함해 스템 분야 전공자들이 많은 이민자들을 대거 모집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미군이 모병 목표를 채우지 못해 심각한 모병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끝난 2023 회계연도에도 미군은 모병 목표에 근 2만 명이나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은 6만 5천 명을 모병하려 했으나 5만 5천 명을 선발해 1만 명 부족했습니다. 해군은 3만 7,700명 모병 목표에 3만 236명을 뽑아 7,464명이 미달했습니다. 공군은 2만 6,877명 모병 목표를 세웠지만 2만 4,177명을 모집해 2,700명이 부족했습니다. 해병대만 3만 9,153명 모병 목표에 3만 9,504명을 모집해 유일하게 미달을 면하고 351명을 더 뽑았습니다. 이를 앞에 미군은 2023 회계연도 한 해 모병 목표에 19,748명이 부족해 근 2만 명이나 미달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현역 규모를 47만 6천 명에서 46만 6천 명으로 1만 명 감축키로 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와 사이버 부대, AI 인공지능, 군 조종사들이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군의 특수부대에서는 빈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사이버 부대는 필요 능력의 55%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는 2,00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모병 위기가 갈수록 심해져 미군 전투태세의 빨간불이 켜지자 외국 태생 피시민권자 모병을 허용하는 마브니 프로그램을 수정해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윌리엄 니스캐넌이 세운 워싱턴의 싱크탱크 니스캐넌 센터는 바이든 행정부는 조속히 전임 행정부에서 2016년부터 무기 중지하고 있는 마브니 모병 프로그램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마브니 모병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미군 입대 자격을 현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서 군입대 연령대에 58만 명이나 몰려있는 다카 수혜자들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을 포함해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외국어 사용 특수부대와 사이버부대, 드론과 AI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군 모병은 물론 특수부대 강화를 위해 이들 이민자들을 모병하고 평시에는 1년 복무 후 미국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니스캐넌 센터는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에서 5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대장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장암 환자들의 40%는 유전적 취약성이나 가족력이 있지만 더 많은 60%는 위험 요소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50세 이하의 젊은 층 대장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급증 원인이 분명치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 응한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거주하는 대장암 환자 5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20대가 2명, 30대 1명, 40대 초반이 2명으로 젊은 층 환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55세 이하의 대장암 환자 비율은 1995년 11%였으나 2019년에는 20%로 24년 만에 근 2배로 급등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에는 50세 이하 젊은 층의 대장암 환자 3,750명이 결국 사망한 것으로 미국 암협회는 밝혔습니다. 50세 이하 대장암 환자들의 15%는 유전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혈변이나 설사 등 린치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25%는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들 40%를 제외하고 더 많은 60%는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아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이 급증하는 주 원인을 명확하게 집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젊은 층의 대장암 환자들은 주로 하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혈변, 갑작스런 체중 급감 등의 증세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젊은 층 환자들은 의료진이 치질로 오인하는 바람에 대장암이 악화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모든 암들에 대한 치료법이 발전되면서 사망률은 낮추고 있으나 50세 이하 젊은 층의 암 환자 발생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젊은 층의 암 발병과 사망은 미국인들의 전체 기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8.8세까지 올라갔다가 팬데믹으로 사망자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2021년 76.4세로 급락했습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현재 77.5세로 회복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혼다 250만 대, 토요타 100만 대 등 일제 자동차들이 대규모 리콜됩니다. 혼다는 연료 펌프의 고장으로 운행 중 차량이 멈추며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 때문이고 토요타는 에어백 문제로 각각 리콜하기로 했으며 새해 2월 중에 통보한다고 밝혀 그 이후에나 리콜 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일본제 자동차들이 대규모 리콜 조치되고 있습니다. 국가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혼다 자동차와 에큐라는 250만 대, 토요타 자동차와 렉서스는 1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혼다차의 경우 어코드와 시빅, CR-V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모두 포함됐으며 18년부터 20년형이 리콜됩니다. 혼다 오디세이와 패스포트 등도 18년형부터 20년형까지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혼다의 럭셔리 버전인 에큐라의 경우 MDX, RDX, TLX 등 대부분의 18년부터 20년형이 리콜됩니다. 혼다와 에큐라 자동차들은 연료통에 있는 연료 펌프가 고장을 일으켜 자동차가 주행 중에 멈추게 되고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대량 리콜되는 것으로 국가고속도로 안전청은 설명했습니다. 혼다 측은 내년 2월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을 통보하기 시작할 것으로 밝혀 그 이후에나 수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다 측은 각 지역 딜러십에서 무상으로 연료 펌프를 교체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혼다는 하루 앞서 CR-V 하이브리드 10만 6천 대에 대해 배터리 문제로 화재 위험이 발견됐다면서 리콜한 바 있습니다. 토요타에서는 캠리와 코롤라, 아발론, 하일랜드, 레이브4, 시에나 등 20년과 21년형이 대거 리콜됩니다.
토요타의 럭셔리 버전인 렉서스의 경우 ES250, ES300H, ES350, RX450H 등 가운데 20년형과 21년형이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토요타의 이번 리콜은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피해 입힐 위험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밝혔습니다. 토요타 측도 내년 2월에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리콜 통지를 보내게 될 것으로 밝혀 그 후에나 리콜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타 측은 각 지역에 있는 딜러에게 예약한 후에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의 이번 리콜은 10월과 11월에 이어 12월에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월에는 레이브4에 대해 190만 대를 리콜했고 10월에는 하일랜더 75만 대를 리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